여기 보면 크랙 보이시죠? 하고 여기 부분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마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도 여기 보면 타일 깨졌던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다 조색을 해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기존 타일처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원 대표 강사 김명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경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남 논현동의 루이스데코에서 25년 이상 엔틱 가구, 수입 가구 복원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태리 가구, 영국 가구, 뭐 프랑스 가구, 스페인 가구, 전 세계 가구를 다 만져봤고 그거를 복원을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목공 경력으로는 한 5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책 저자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1년간 인천인력 개발원 가구 디자인 수료, 일단은 뭐 경력은 좀 더 있지만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집에 이거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들이 있죠. 원목 패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런 원목 패턴들이 왜 있냐, 사람들은 자연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자연을 집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원목 가구가 더 고급스럽죠. 오크 가구, 월넛 가구, 그런 것들이 집 안에 고급 소재로 많이 쓰여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색깔을 낸 가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무나무나 무슨 뭐 다른 저가형 가구들도 피니싱 자체를 월넛이나 애쉬 아니면 오크 이런 것들로 고급스러운 색깔로 칠을 해서 나오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리석 같은 종류들, 대리석 같은 경우도 천연석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집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타일도 보면 대리석 같죠. 요즘에 워낙에 잘 나오니까 대리석도 조금 천연석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 있는 거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자연에 있는 패턴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크, 월넛보다는 메이플에 가까워요. 그리고 요것도 약간 착색이 돼 있지만은 오크 패턴이 들어있는 마루고요. 요거는 화이트 워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워시 계열이라는 수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이 점점 모던해지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어울리게 색을 뺀 거예요. 원목 고유의 색상을 좀 빼고 패턴을 넣어서 마감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찍힘이나 흠집, 긁힘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복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몰딩이 이런 식으로 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박살이 나 있죠. 요거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티가 거의 안 나죠. 복원은 거의 좀 약간 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복원의 장점이 뭐냐, 몰딩 요거를 바꾸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고객님이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메이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체하는 단가보다 낮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주변부 몰딩이 있을 거잖아요. 똑같은 몰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요 몰딩 하나만 교체를 하면 이질감이 들겠죠.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몰딩을 최대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이런 하자들, 여기 보시면은 중문을 잘못 썼어요. 바닥이 긁히는데 잘못 썼다.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마감이 잘 돼 있죠. 요거는 필름 복원이에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다 모하기라든지 이런 마감재로 이렇게 하면은 평탄화도 안 될 뿐더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시트지를 구해서 평면 작업을 해준 뒤에 필름지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타일 부분, 여기 보면 크랙 보이시죠? 하고 여기 부분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을 아예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중간 과정상 맞춰줍니다. 이게 중간 과정인데 거의 티가 안 나요. 여기 부분 사이사이도 다 맞춰가지고 조색을 해가지고서 메꾼 겁니다. 하자가 안 나도록 아랫부분도 다 따줬어요. 그래서 거의 마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도 여기 보면 타일 깨졌던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다 조색을 해가지고 타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기존 타일처럼. 일단은 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 모학 강의이기 때문에 목재 복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학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마루 회사예요. 마루 복원 제품에 대해서도 아주 노하우가 있겠죠. 제품군을 보시면은 경성 메꿈제, 하드필, 연성 메꿈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드필이 약간 중간 정도의 경도가 중요해요. 무광 경성, 이름을 딱 들어봐도 좀 단단하겠죠. 그리고 낮은 경도의 연성이 있습니다. 하고 경성 메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힌 파임에 씁니다. 조색을 해가지고서 메꿔 넣는 거예요. 경성과 하드필 요거를 쓰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돼요. 화장대 아래 같은 경우 하드필이나 연성을 쓰게 되면은 의자를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금방 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경성을 좀 주로 써줘요. 하고 경성 메꿈제의 특징 및 색상표, 색상이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애쉬, 오크, 월넛, 화이트워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메이플이라던가 체리목도 있기는 하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성 메꿈제 시공 방법, 주변 정리, 약간 이렇게 찍히면은 옆에가 변형이 와요.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런 주변을 카터칼이나 저런 로터리 툴 같은 걸로 정리를 해줍니다. 하고 색상 조합, 마루를 놓고 스틱을 옆에다가 쭉 놔 보시고 가장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줍니다. 접착력 향상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30초 정도 지난 후 눌러주라고 돼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누르면 내 손도 뜨겁고 달라붙어요. 내 손에 지그시 눌러주면서 온도를 느끼면서 아래 접착을 시켜줍니다. 하고 버닝밤이라고 주변을 약간 발라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버닝밤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인두질을 해버리면은 옆으로 쫙 늘러붙어요. 하기 때문에 약간 잘 떨어질 수 있는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고 나이테 연결 보면은 이 과정 중에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옆에 보면은 철솜으로 해가지고서 주변부만 제거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테를 그려주는 겁니다. 일단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가 어떤 강의장이고 어떤 강의를 진행 중인 건가요? 아, 여기는 고집 집수리의 복원 강의장입니다. 복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복원하는? 주로 목재 복원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석재 복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복원은 어느 부분인가요? 석재는 집안에 좀 다양하죠. 네. 예를 들면 그 싱크대 위에 그 대리석이라던가 아니면은 타일, 아트월 이런 것들을 주로 복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 모는 분들은 자동차가 사고 나면 관쪽같이 복원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마루를. 일단은 배터리 인두 먼저 한번 빼보세요. 그거를 살짝 눌러봅니다. 손끝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배터리 인두예요. 단점이 뭐냐? 얘가 배터리가 짱짱할 때는 아주 많이 올라가요. 나중이 되면은 미지근해져가지고서 작업성이 안 나와.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사전 작업. 하도 이렇게 대보면은 요거는 제대로 조금 거의 평탄화가 돼 있죠. 어떤 거 보면은 이렇게 솟아오르거나 까실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뒷작업이 힘들어요. 이거를 하실 때 마루가 다양한 층이 있어요. 위에 필름면이 있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 합판으로 된 면이 있죠. 그 위에 있는 필름면을 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필름면을 수직이 들어가게 따줘야 돼요. 만약에 칼날 습관대로 45도나 뭐 3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컷을 한다. 그럼 엣지면이 보이겠죠. 복원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한 번에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마루가 우리가 한두 개 찍힌 거를 복원하러 갈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5군데에서 10군데는 돼야지 이게 오더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조색이랑 테스트를 다 봐야 돼요. 이제 한번 해봅니다. 밑에는 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지를 제거해 준다. 그거 한번 한번 부세요. 한번 부세요. 지금 한번 불어준 이유가 얘를 갖다가 복원제를 넣고 조색을 하잖아요. 조색을 하면 이걸 젖게 돼요. 만약에 아래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이 계속 섞여가지고 돌면은 그 이물질이 위로 떠올라가지고서 만약에 스크래퍼질을 했을 때 위에 나오면은 걸리거나 이물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면 정리랑 그 이물질 제거가 됐으면은 하드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은 스틱들 많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 색깔과 맞다 싶으면은
그대로 두세요. 여기 약간 하얗고 약간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런 캡들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요거 자체는 살짝 눌러줬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게 누름 작업이 분명히 있었죠. 어느 정도 온도가 있을 때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서 밑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펜이 있는데 수종과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요거 할 때는 바로 칠을 해보시지 마시고 옆에 있죠? 살짝 그려보세요. 하고 약간 진하다 싶으면은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있는 스크래치 그런 것들이랑 좀 아쉬웠던 부분들 한번 다 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들이 제가 쓰는 연성 스틱입니다. 요거는 에폭시 퍼티 하고 요거는 버님밤,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보건 장비입니다. 경성, 하드필, 아까 보셨던 연성, 여기 보면은 산업용 경성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품군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요만큼까지 갖추실 필요는 없고 하나씩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